안녕하세요. 일토항사입니다. 1월 3일 국내 경기 3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KT하고 정관장 경기인데, 직전 경기 이제 허운이 복귀한 KT는 KCC를 상대로 18점 차 대승을 기록을 했고, 허운이 복귀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공격 퀄리티가 조금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 이 부분을 어쨌든 무조건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투맨 게임 직전 경기 이제 허운하고 하윤기 혹은 허운하고 허맨즈, 그러니까 빅맨하고 핸들러하고 투맨 게임을 가져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 KT인데, 달라진 부분이 이 하윤기가 원래 허운이 없을 때는 다른 핸들러랑 투맨 게임을 가져갔었을 때 조금 메이드가 안 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호흡이 잘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하윤기가 어쨌든 골 밑에서의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공격 과정을 조금 제가 영상 없이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해먼즈 같은 경우에는 3점이 되는 스트레치 빅맨이거든요. 슈팅 능력이 좋은 준수한 자원의 빅맨이기 때문에 이 해먼즈가 내각에서 골 밑에서에 있지 않고 외곽에서 이제 위치를 잡았을 때 결국 상대 빅맨인 용병이 해먼즈를 매치업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골 밑을 버려두고 외곽으로 수비 매치업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해운기하고 허운이 탑에서부터 투맨 게임을 가져가면은, 이때 허운이 픽앤롤 해가지고 골밑으로 들어가면은 상대의 빅맨 용병이 골밑에 없다 보니까 하윤기가 쉽게 득점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KT가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라는 점, 그 허운이 복귀를 하면서 하윤기의 이러한 득점 옵션이 확실해졌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어쨌든 KT에서 이 하윤기를 매치업하는 정관장 선수들이 하윤기를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또 이제 하윤기를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정관장을 상대로 하윤기가 평균 이제 16.8득점을 기록을 했고, 야투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 59%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스탯이 볼륨도 잘 나왔고 효율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결국 허운과 하윤기의 투맨 게임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정관장에서 하윤기를 막을 수 있는 매치업이 라렌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또 직전 경기처럼 해먼즈가 라렌을 외곽으로 끌고 나오면은 결국 이제 하윤기 제어가 어려운 그러한 상태이고, 지금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들 중에서 계속 이제 턴오버 관리가 안 되는 모습, 그리고 3점 야투감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선수들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리바운드 사수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관장이기 때문에, 그냥 실력적인 부분 측면,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세부 스탯, 2차 스탯, 리바운드나 턴오버 관리나 이런 부분까지도 KT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무난한 KT의 승리를 예상하는 경기로 이제 KT 승, 그리고 이제 승호패, KT 승, 그리고 이제 KT 마헨, 그리고 이제 언더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SK하고 고양 소노 경기인데, SK는 직전 경기 이제 LG를 상대로 3점차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2연승을 기록 중인 상태고, 마레이가 없는 골밑을 좀 원희가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은 팀 3점 야투가 직전 경기에서 15%로 매우 저조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쨌든 아쉬운데, 3점 야투 성공률이 15%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승리를 했다? 이 부분은 저는 어쨌든 슛감은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슛감이 이렇게 저조했을 때 원희를 통해 가지고 승리를 만들었다, 이게 원래 SK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거든요. 3점 말이 안 들어도 3점 슛감이 좋지 못해도 원희 골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득점을 통해서 결국 클러치 상황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 이 부분이 두 경기 연속 나왔다는 부분이 저는 SK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가 원정 3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복귀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져갔었던 SK인데,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 시즌 제가 생각했을 때 원희가 가장 고전한 매치업이 앨런 윌리엄스를 상대로 제일 고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고양 소노는 앨런 윌리엄스를 교체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원희가 소노를 상대로 조금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매치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상대로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게,
턴오버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고양 소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턴오버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두 경기에서 세컨 찬스 득점 허용을 너무나도 많이 내주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어쨌든 SK 상대로는 이 세컨 찬스 득점 제어가 안 되면은 분위기를 완전히 한 번에 스코어링런 막 10점씩 이렇게 내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 뭐 지금 어쨌든 최근 경기력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고양 소노에서는 이정현하고 이재도의 야투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이재도하고 이정현이 조금 좋지 못한 야투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SK의 무난한 그러한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용병 매치업에서는 물론이고 국내 선수들 매치업에서도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이 저는 SK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일반 승패 당연히 SK 승이고, 그다음 스모패도 SK 승, 그리고 이제 SK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오버는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B 스타즈하고 이제 BNK 썸 경기인데, KB 스타즈는 3라운드에 이제 3점 성공률 25%를 기록을 하면서 1승 4패를 기록을 했고, 2라운드에 이제 조금 KB 스타즈가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원래 KB 스타즈가 예전부터 경기가 안 풀렸을 때 가져가는 플랜이 그냥 강희슬이 냅다 던지는 3점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딴 애들이 던질 바에는 그냥 자기가 던지겠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경기 운영을 가져가는 게 경기가 안 풀렸을 때 KB 스타즈의 경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라운드에 들어서 좀 많이 보여줬다는 부분, 강희슬의 무지성 3점이 조금 3라운드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가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BNK 썸 같은 경우에는 뭐 올 시즌 평균 득점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는 팀이고, 평균 실점으로는 제일 적게 가져가면서 평균 득점 1위, 평균 실점 1위라는 최강의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결국 이제 KB 스타즈가 이기려면은 리바운드 부분에서 조금 우위를 점한다든지, 아니면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우위를 점하면서 뭐 3, 4쿼터에 상대 야투감을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속공 득점을 통해 가지고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 유일하게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리바운드 부분은 지금 KB 스타즈가 올 시즌 리그 내에서 가장 좋지 못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BNK 썸은 박스아웃이 가장 잘 되는 팀으로서 리바운드 수치가 리그 1위를 기록 중이라는 부분,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은 지금 BNK 썸 같은 KB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하루 휴식 이후에 경기를 치르는 상황에서 BNK 썸은 지금 뭐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이제 첫 경기를 치르는 그런 상태로 체력적인 부분에서 BNK 썸이 유리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시즌 상대전에서 3경기 모두 이제 승리를 가져간 BNK 썸이고, 상대전 3경기에서 공통된 부분이 김소니아를 아예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KB 스타즈가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김소니아 제어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저는 무난한 BNK 썸 승리를 예상하면서 뭐 BNK 썸 승, 그리고 이제 스모패도 썸승, 그리고 이제 썸마헨, 그리고 이제 언더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3경기 다 정배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3경기들을 보면은 뭐 이 경기는 KT 정배고 정관장이 역배다 보니까 역배팀이 정관장, 여기는 역배팀이 소노, 그 다음 여기는 역배팀이 이제 KB 스타즈인데, 역배팀들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해가지고 저는 이번 경기 좀 오늘 같은 날 정배데이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지금 뭐 변준영이 이탈하고 나서도 경기력이 안 좋았긴 했지만, 변준영이 있었을 때에도 어쨌든 용병의 에너지 레벨이 딸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부진이 거의 8경기 이상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고 이제 어쨌든 직정은 최근에 3경기들을 보면은 턴오버 수치가 말이 안 되게 높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정관장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고, 어쨌든 3점 성공률도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배를 볼 수 없는 그러한 경기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재도하고 이정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 고양 소노인데, 이재도하고 이정현이 최근 2경기에서도 너무나 야투감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소노의 이 역배 메리트가 조금 굉장히 떨어진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KB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1, 2라운드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부분이 3점 야투를 통해 가지고 다른 팀들을 조금 잡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3라운드 들어서 3점 야투 성공률이 25.2%로 리그 내에서 거의 최악의 수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스타즈도 경기 내용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역배인 세 팀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해가지고 오늘 경기는 그냥 다 정배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